갈등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신혼여행부터 결혼식 준비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경우들도 많아졌는데요. 저 역시 반반 결혼을 한 케이스랍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하든지 다들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돌아오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독하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남편은 가부장적인 면 하나 없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자기 주변에서 반반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장점을 줄줄 설명했었죠. 저 역시 남편의 말을 듣고선 동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현정 씨, 나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다 반반 결혼을 해서 그런가.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예전이야,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고 그랬지만, 솔직히 그러면서 여자는 시댁에 종속되고 그러는 것도 많았잖아. 이제는 남녀 평등 시대인데, 굳이 시댁에 종속되면서 살 필요가 있어? 우리 엄마도 평생 시집살이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나도 그렇지만 현정 씨가 편하려면 반반 결혼이 낫다고 생각해. 윤석 씨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나도 반반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남자만 집을 해올 수 있겠어. 어쨌든 모아둔 돈이며 거기다 플러스로 대출도 받아야 할 거고. 남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잖아.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 하는데 같이 벌면서 갚고 그래야지. 어느 한쪽만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윤석 씨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우리 집? 우리 집이야. 워낙 깨어있는 집안이라서 말이야. 옛날에나 뭐 며느리가 집안일 해야 한다 어쩐다 했지. 우리 엄만 하도 시집살이 당해서 그런 거 전혀 없을 거야. 거기다가 반반 결혼했는데 어떻게 시집살이가 있어. 내 주변에서도 보니까 반반 결혼한 집안은 시집살이 뭐 이런 거 하나 없더라고. 명절에도 처가 때 시댁 돌아가면서 가고. 현정 씨도 그게 좋지 않아? 그럼 나야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어른들 생각은 우리랑 다르니까 윤석 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시댁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다행이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서 부담하지 말고 모든 비용 반반해서 준비하자. 우리 집에서도 그걸 원하실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 모았는지 보고 똑같이 준비하는 게 나도 좋을 것 같아. 반반 결혼을 해야 시댁이고 친정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양쪽 집안 사정은 비등비등했고 저희 역시 월급이 같았으니 저도 별다른 고민 없이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할 때도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 들어왔다면서 다들 좋아하셨고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다툰다는데 그 흔한 말다툼 한 번 없이 수월하게 결혼을 했죠. 결혼 생활 역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갔다 올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는데 집에 인사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랑 아빠도 당신 보고 싶어 하고. 저번에 전화했는데 당신 전화 안 받았다며.
나중에 전화라도 다시 해주지.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해명하느라 당황했어. 당신이 그래도 전화 받고 그러면 엄마가 이런 오해 안 하실 텐데. 주말에라도 한번 뵈러 갔다 오자. 주말에? 이번 주말에 당신 나랑 캠핑 가기로 했잖아. 이미 예약도 다 했는데 시댁 가자고? 에이,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우리 가도 매번 할 거 없이 시간 보내다가 오잖아. 거기다가 다음 주부터 나 바빠서 시간 없으니까 이번 주말에 놀러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당신이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이번 주까지 내내 미뤄뒀던 거잖아. 아니,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밉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당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며느리인데 시댁이 좀 신경을 써야지. 이건 뭐 결혼해도 남남처럼 서로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나 조금 서운해. 결혼 전이랑 후랑 똑같으면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냥 돈 거지. 이번에는 그냥 우리 집에 다녀오자.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결혼 전이랑 후랑 뭐가 똑같다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똑같지. 봐봐. 저번 주도 당신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갔다 왔지? 그 전주에는 당신 회사에서 야유회 간다고 가서 내내 놀다가 왔지. 우리 엄마 생신날에도 당신 회식 때문에 바쁘다면서 나 혼자 갔다 오라고 했잖아. 나는 그거 다 이해했는데 시부모님이 서운해 하신다고 굳이 일정을 취소하고 가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중요한 일정도 아니잖아. 진짜 서운하네. 내 주변에서는 당신처럼 편한 며느리 없어. 결혼한 여자들은 다들 시댁 신경 쓰고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남 보듯이 하는 건데? 당신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같은 부모님으로 모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하고 노력도 한 번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실망이다. 결혼하고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때도 고급 레스토랑 이용권 보내드렸고 간간히 안부 전화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생신 때도 참석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고 저희 집에 갈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는 계속 노력하길 원하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시에 집으로 찾아올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은 야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이제야 일이 끝났어요. 아직 윤석 씨 집에 안 왔어요? 벌써 퇴근했을 텐데 미리 전화라도 주시죠. 아까 윤석 씨랑 통화할 때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아, 지금 시간이 버스도 다 끊겼을 시간인데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려고요? 왜? 안 되냐? 내가 아들 집에 온다는데 연락을 굳이 하고 와야 되니? 안 그래도 비밀번호 바뀌어서 윤석이한테 물어봤다. 너는 왜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는 거니? 그리고 바꿨으면 바꿨다고 나한테 제깍제깍 말을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계속 물어보게 만들어? 그리고 집안 꼴은 이게 뭐니?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와서 밥도 해놓고 그래야지. 어떻게 남편을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들어? 어머님, 저 밖에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온 거예요. 저녁은 서로 알아서 챙겨 먹기로 했고요. 그럼 윤석 씨는 어머님 오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윤석 씨한테 전화해 볼게요. 윤석 씨 오면 댁에 모셔다 드리라고 말할게요. 됐어. 아들 피곤한데 무슨 집까지 데려다 주니? 너 옷 갈아입지 말고 바로 나가자꾸나. 네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 되지. 괜히 밖에 있는 애 집에 굳이 데리고 올 필요 없지. 아, 아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어. 너 내일 오전에 시간 좀 내라. 회사에 휴가 낼 수 있지 않니? 아까 냉장고 보니까 어떻게 반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니? 내일 나랑 같이 시장 가서 장 보고 와서 반찬 좀 만들자. 저 갑자기 쉬지 못해요. 그리고 저희 반찬 만들어도 집에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밥 먹을 때마다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거의 외식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오시는 건 저도 알아야 하잖아요. 너한테 말해서 뭐 할 거야?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 보러 오겠니? 우리 아들 보러 오는 거고, 아들 집에 오는데 어떤 부모가 연락을 하고 와? 너는 너무 우리한테 벽을 쌓고 사는 것 같아. 아무리 요즘 시대 며느리들은 예전 같지 않다지만 너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지. 매번 올 때마다 집안일이 안 되어 있다며 잔소리하는 시모를 겪으면서 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는데도 자기도 어쩔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면서 그냥 넘어가기만 했었죠. 남편은 나름대로 시모에게 계속 말을 한다는데 시모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올라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고는 남편도 아닌 저에게 집안일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시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불만도 커졌지만 누구보다 남편의 불만은 더 거세졌어요. 여보, 당신 어버이날 때 뭐 해드릴 거야? 이지, 우리 팀 팀장 이번에 결혼했잖아. 아마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지? 걔는 시댁에 안마기 사드린다면서 나한테 뭐가 좋을지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다른 여자 직원들은 다들 시댁에 미리 선물할 꽃바구니도 알아보고 새 돈으로 인출하고 그러던데 당신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하지? 어버이날? 그럼 그날 아마 양가 부모님한테 꽃바구니 배송 가고 용돈도 보내드리려고. 당신도 준비하고 있지? 저번에 명절에 당신 준비 못했다고 해서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당신도 잊지 말고 보내드려. 그나저나 우리야 뭐 공동 생활비에서 나가는 거니까 당신이랑 나랑 같이 해야지. 뭐 다른 선물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그냥 따로 해드리는 거 없냐 물어보는 거지. 보니까 다른 집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던데 시댁에 잘 보여야 하니까 당신이 더 챙기는 줄 알았지. 그리고 나는 솔직히 좀 서운하다. 저번에 내 친구 있지? 종찬이. 걔네 처갓집에서는 사위한테 차도 새로 뽑아주고 그랬다는데 이번에 나 차 고장났다고 했을 때는 당신네 집에서 뭐라고 말도 안 나오고 좀 그래. 저갓집은 약간 딸 팔고서 끝난 느낌이야.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차 고장난 걸 왜 우리 집에서 뭘 기대해? 차 운행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새 차는 못 말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뭘 바란다는 건데? 당신 정말 웃긴다. 솔직히 종찬 씨네는 그럴 수 있지. 종찬 씨네에서 그 비싼 집 다 해주고 결혼할 때도 한 푼 못 쓰게 했다며. 그럼 당연히 처갓집에서도 미안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 뭘 비교하는지 모르겠네?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뭘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당신도 봐봐. 꼭 누가 더하고 그래야 잘해주는 거야? 당신은 애초에 우리 집 가족을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반반 결혼했으니까 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냐고. 남편의 황당한 말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매번 저에게 반반 결혼을 해서 더 당당한 것 같다며 비꼬았지만 실상 남편은 우리 집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거대한 걸 해준 것 마냥 바라기만 했고 시댁 역시 저에게 뭔가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제가 부족하게 해온 것 마냥 부족한 며느리 취급을 했어요. 황당한 상황은 이걸로 끝이 난 건 아니었는데 10년 넘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실직 후 남편은 웬일로 저를 위로해 주는 듯 했는데 생활비를 지출하는 날이 되자 남편은 당연히 생활비를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통장 확인해 보니까 당신 생활비 입금 안 했더라. 잊어버렸어? 오늘 생활비 내는 날이야. 잊지 말고 입금해야지. 내가 며칠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당신 저번 달까지는 잘 낸 것 같아서 말해주려고. 얼른 이체해. 오늘 여기저기 나갈 곳도 많잖아. 보니까 내가 넣어둔 돈에서 다 나갔던데. 어? 알았어. 나도 깜빡했네. 당신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아직 회사에서 정산한 월급이 안 나왔어. 내가 말했잖아.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월급이 늦춰질 수 있다고. 그나마 금방 넣어준다고 해서 다행이지. 오늘 생활비 넣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면 안 되겠어? 내가 금방 넣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는 제 시간에 제때 넣어야지. 약속한 거 잊었어?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비 나 혼자 부담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아무리 실직을 했다곤 하지만 뒷감당은 생각을 하고 그만뒀어야지. 설마 당신 다른 개념 없는 여자들처럼 남편 혼자 돈 벌어오는 거에 먹고 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난 그런 거라면 진짜 용납 못해. 뭐? 아니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닌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내가 회사에 왜 나오게 됐는지 뻔히 알잖아. 그리고 생활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혼자 돈 벌게 할 것도 아니고 나도 취업 자리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외벌이 할 거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 당신 지금도 생활비 제대로 안 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 생활비 낼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저축이라도 깨서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친정에라도 부탁해서 내야지. 나였으면 그랬어. 어떻게 계획도 안 세우고 무작정 뭉갤 생각이었어? 당신 진짜 실망이야. 오늘 생활비 내는 날이니까 어떻게든 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냉정하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안 좋은 일은 항상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제가 실직을 했을 때 오빠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했죠. 어린 조카들을 홀로 키울 올케언니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당장 보낼 수 있는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의금 200을 부탁하게 되었죠. 여보, 오는 길에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올케 언니한테 그냥 주려고 하니까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올케 언니 힘들고 그런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당장 내가 줄 수 있지 않아서 그런데 당신이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내가 취업하면 금방 줄 테니까 이번에만 좀 빌려줘. 200만 원이 누구 껌값인 줄 알아? 그리고 무슨 가족성에 부의금을 내. 어차피 형님 보험도 빵빵하고 사업하던 것도 잘 되고 있었는데 뭐가 어렵겠어. 어려우면 내가 더 어렵지. 와이프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어려워. 근데 무슨 200만 원이야? 그럴 만한 돈도 없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아. 왜 우리가 돈이 없어? 생활비 통장에서 따로 가족 지출 비용으로 모으고 있었던 돈 있잖아. 거기서 조금만 빌려서 쓰자. 내가 그냥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빌려달라는 건데 안 되겠어? 올케 언니가 앞으로 혼자 조카도 키워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도와줘.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부탁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야, 너 진짜 뻔뻔하다.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내는 게 어떻게 200만 원을 턱턱 뽑아서 주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너 이제 실업급여 나온다며. 거기서 주면 되겠네. 네 실업급여로 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실업급여로 부의금을 주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선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과 살아왔던 것인가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오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올케 언니와 상의한 끝에 오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그대로 제가 운영하게 되었죠. 제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기도 해서 그게 맞다며 저에게 넘겨줬고 전 그렇게 오빠가 하던 사업을 받아 죽기 살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코웃음 쳤고 시댁에서도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죽은 오빠 사업장을 재수없게 맡았다며 저에게 막말도 퍼부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더 오기로 열심히 일을 했고 사업은 6개월도 안 돼서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니 남편은 본인도 사업을 해보겠다며 퇴직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역시 사업 운영하는 게 쉽지 않지? 평생 회사 밥만 먹고 살다가 갑자기 사업하면 그게 잘 되겠어? 뭐하니? 그래도 남아있던 거래처가 있던 모양인데 더 망치기 전에 얼른 접어. 취업 알아보고 일해야지. 아, 나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엄마도 나 사업하는 게 낫다면서 적극 도와주시기로 했어. 누구처럼 죽은 사장 사업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갑자기 사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그만두면 어쩔 건데. 당신 퇴직하면서 퇴직금이랑 이런 거 혹시 사업하느라 다 투자한 건 아니지? 아,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니고. 솔직히 당신 사업한다고 하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뭐 제대로 한 거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해 줬잖아? 그러면 당신도 내 퇴직금에 털끝 하나라도 될 생각 안 해야 하는 게 맞지. 내가 당신 커버 쳐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업은 엄마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돈을 잘 벌게 되자 남편은 시모에게 말을 했고 시모는 아들 길을 살려주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탈탈 털어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퇴직 후 사업을 한다던 남편은 3개월도 못 가 망해버렸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장사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3개월 만에 망해 가게를 접고 나서 남편은
다시 취직할 생각이 없는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입금해야 하는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 뻔히 알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냉혈한이라고 했죠. 오늘 생활비 넣는 날인데 통장 보니까 아직 이체가 안 됐더라? 당신 저번 달도 생활비 안 넣었던 거 알고 있지?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을까봐. 그리고 가족 지출로 모으고 있던 통장에 있던 돈은 왜 다 사라졌어? 당신 혹시 그 통장에 있던 돈 쓴 거? 야, 내가 무슨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활비를 내라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나는 지금 사업도 망해가지고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당신이 생활비 내라고 닥달할 수가 있어? 당신 저번 달에도 알고 있으면서 나 압박하려고 말도 안 꺼낸 거지? 한 달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간 거야. 내가 당신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사업 정리한 지 한 달은 더 넘었는데.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일을 안 할 거면 당신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래고 설거지고 한 번을 손도 안 대는데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게 생겼어? 그래, 너는 돈 많이 번다 이거지? 어차피 그 사업 당신이 애초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형님이 읽어낸 거 당신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뿐이잖아. 나도 그랬음 지금처럼 이렇게 망하진 않았겠지. 당신은 시기와 타이밍이 좋았던 거야.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벌고 있으니까 지금에 감사해. 어쨌든 지금 당장 생활비는 못 줘. 그냥 돈 많이 버는 당신이 다 내면 되겠네. 제가 생활비를 못 냈을 때는 하루도 안 가고 독촉하던 남편이었지만 본인의 상황이 되니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없던 정도 모두 다 털리는 느낌이었고, 그러던 중 시모가 갑작스레 사고로 다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큰 사고였고 시모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크게 다치는 사고였어요. 거기다가 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평생 장애를 얻고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모가 낸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 보상도 해야 했고 치료비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2천만 원을 못 내니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들었지? 엄마, 앞으로 평생 장애 갖고 살아야 한대.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냐? 일도 못 하실 테고. 아, 큰일이다. 그렇지? 엄마 치료비 2천만 원 나왔다더라고. 사고도 엄마 과실로 난 거라서 오히려 피해자 보상도 해줘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하다. 엄마도 막막해서 우시는데 우리라도 좀 도와줘야지. 2천만 원만 우리 자식으로서 해드리자. 2천만 원? 당신 그 돈 있어? 나는 그 정도 없어. 당신이 능력 있으면 알아서 도와드려. 왜 나한테 말해? 어머님,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내신 거야? 들어보니까 어머님 과실 100%라서 상대방 차량 보상이며 뭐며 다 해줘야 한다던데 그것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엄마가 나 사업 시작하는 거 지원해 준다고 여기저기 돈 다 끌어 써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신가 봐. 그래도 우리 잘 살라고 지원해 주신 건데 당신 이렇게 냉정하게 외면하는 거 아니지? 당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는 며느리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좀 며느리 노릇도 하고 그래야 돼.
이참에 당신 한 번만 도와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걸 도와드려야 하는데? 당신 잊었어? 우리 오빠 죽고 올케 언니 혼자서 조카들 키워야 했을 때 내가 부의금으로 200만 원, 고작 200만 원 내자고 했을 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지? 실업급여로 내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뭐? 2천만 원을 내달라고? 웃기지도 않다. 올케 언니는 이제 남이라며. 어머님도 네 엄만데 네 퇴직금 800으로 떼워.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불러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가 집에 도착을 하고서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동안 전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 친정의 남편과 시댁의 악행을 모두 말했기 때문에 엄마는 더욱 어처구니 없어 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있던 남편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잘했고 저는 못했다며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오죽하면 장모님 여기로 오라고 했겠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장모님이고 장인어른이고 제 친부모님처럼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에요. 장모님도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와이프가 저희 엄마 치료비 못 내주겠답니다. 그동안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요. 평생 모은 돈 사업하는 데 쓰라고 다 투자해 주셨는데 그 감사함 알면 치료비 정도, 아니 앞으로 모시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자네 말 한번 잘했네. 자네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했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아들도 친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자네 우리 아들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뭐 했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형님인데 자네 피곤하다고 몇 시간 있지도 않고 가지 않았어? 거기다가 우리 집은 얼마나 많이 오고 뭘 얼마나 해줬다고 친부모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돈이 자네 사업에 돈 준 거지 어디 우리 딸 위해서 투자한 거야? 장모님, 그렇게 말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당연히 엄마는 저희 부부가 잘 살길 원해서 투자를 해주신 건데 그럼 와이프도 그걸 알고 감사해야죠. 요즘 시대에 이렇게 투자해주는 게 쉽습니까? 엄마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으니 그 다음에 일은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와이프가 왜 이렇게 뻔뻔한지 알겠어요. 자네야말로 뻔뻔하구만.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도 안 나? 자네고 자네 엄마고 우리 딸 사업하는 거 재수 온 붙었다고 하지 않았어? 자네 가게 오픈할 때도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 오면 재수 없다면서 우리 초대도 하지 않았고 우리 딸한테 생활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 놓은 게 자네 아니었나? 그동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남편이니 사이라고 봐줬건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는데 당연히 남편은 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복했죠. 남편은 오히려 제가 시모에게 정없이 대하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오빠가 떠난 이후 차곡차곡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들, 죽은 오빠 사업을 물려받아 재수 온 붙었다고 말했던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었던 3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재산도 분할해 헤어지게 되었어요. 중간에 남편이 탕진한 내역이 있어 제가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것도 아까워 하더라고요. 이혼 후 남편은 분할할 재산으로 시모 치료비를 냈고 시모에겐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었기에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당연히 그 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겠죠.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아야 하는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니 남편으로선 답이 없다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아직 화 안 풀렸어? 당신 한 번 삐지면 오래 가잖아. 내가 그거 알고 있지. 내가 엄마가 아파서 좀 예민했어. 그건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원래 결혼하고 10년은 내내 싸운다더라.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떨어져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가 조금 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엄마도 당신한테 미운 감정 다 없어졌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 할 거면 전화 좀 하지 마. 당신 차단해도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그러길래 한 번 받은 것 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잘 될 일 따위는 없어. 어떻게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서는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한테 남아있는 정 따위도 없어. 평생 죽을 때까지 볼 일 없으니까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빠져. 왜 이래? 아직까지 많이 화난 거야? 당신 진짜 독하다. 내가 불쌍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 실직했을 때 내가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참아줬잖아.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주변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다들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한테도 문제가 있대.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한 번만 서로 더 노력해보자. 어차피 당신 이혼 꼬리표 달고 재혼도 잘 못할 거 아니야. 재혼? 나 앞으로 재혼 못해. 왜냐면 당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서 절대 못해. 어디서 개수작이야. 난 우리가 이혼한 게 전적으로 네 잘못이라고 생각해.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평생 자책하면서 살아. 한 번 더 연락하면 당신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한 번씩 화를 내고 나면 몇 주간은 조용하던 남편이 다시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끈질기다 싶으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두 번 다시 남편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자기 잘못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업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고 결혼 생활을 했을 때보다 마음도 훨씬 편하답니다.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